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어젯밤 8시부터 55세에서 59세 백신 예약이 시작됐지만 접촉자들이 몰려 1시간가량 예약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긴급 조치로 9시부터 접속 지연이 단계적으로 해결돼 11시까지 39만 7,896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손실보상금 지급과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막으려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의 행선지를 확인하면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측근을 언급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동훈 전 대변인의 여권 공작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며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구 33도, 강릉, 부산 3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 나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1,6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예상돼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이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하루에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21명입니다. 밤 시간대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수리 모델링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하루 평균 1,300명이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어제 국회에 나와 정부의 잘못된 경각심 완화 신호로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했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55세에서 59세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어제 저녁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희망자가 몰리면서 시작부터 먹통이었습니다. 긴급 조치로 접속 지연이 점차 해결되면서 지금은 접속이 원활한데요. 혼란 속에서도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약 40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재개된 50대 후반의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은 시작부터 또 먹통이었습니다. 1시간 반이 훌쩍 지난 시점에도 예상 대기 시간은 2시간 이상, 접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희망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긴급조치로 접속 지연을 단계적으로 해결했고 어제 오후 11시까지 약 40만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예약한 50대 후반의 접종 기간은 8월 2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50세에서 54세의 사전 예약은 다음 주 시작되는데 나이별로 분산해 받기로 했습니다. 53세에서 54세는 19일 저녁 8시부터, 50세에서 52세는 20일 저녁 8시부터 예약하는 시기입니다. 이후 24일까지는 나이 구분 없이 50대 모두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의 접종은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일주 연기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 단위의 공급 일정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선착순 예약이 아닌데도 사전 예약 첫날 희망자가 몰리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백신 수급 불안이 꼽힙니다.
하지만 하반기 주력 백신 중 하나인 모더나는 주 단위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량에 따라 접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접종 방안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0대 이하의 접종엔 예약 오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택시는 빈 차로 거리에 멈춰섰고 예식업계는 소비자와 위약금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자영업자들은 어젯밤 서울 도심으로 차량을 끌고 나와 시위에 나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에 손님이 뚝 끊긴 택시는 온종일 차를 세워놓은 채 공치기 일쑤입니다. 어제도 15시간 일해서 10만 원 벌었어요. 딱 15시간 일해가지고. 저 오후 6시 되면 전혀 없어요, 사람이. 결혼식을 미루는 신혼부부가 늘면서 예식장도 손해를 떠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전화나 연기 전화랑 많이 전화가 오는데 연기를 했을 때 저희가 위약금 없이 연기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다른 손님을 못 받고 타격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거리로 나와 영업 제한 조치 해제와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자영업자도 국민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비상등을 켠 채 차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량 검문이 이루어지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확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당국의 명분과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서민들의 호소가 점점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기대하던 학부모들은 자칫 부실 수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5일 6학년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총 71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학생 감염자만 40명으로 이 중 20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발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학교의 등교 수업은 어제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교육은 10명 내외로 운영이 가능하며 특수학교의 소규모 대면 수업 등도 허용됩니다. 학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수업이 자칫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이가 수업을 하다가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예측해 봤을 때 너무 많이 걱정스러워요. 시행 첫날 교사와 학생들의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학교에선 접속이 됐다 튕기는 등 먹통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방학에 대한 요구도 나오지만 자칫 2학기 학사 일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5만 명 넘게 나와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도 치르지 못한 교육생까지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복을 착용한 사람들이 비닐로 밀봉한 관을 땅에 묻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의 관입니다. 어찌나 일손이 모자란지 인근 주민들도 나서서 거들고 있습니다. Karena petugas makam kewalahan tidak cukup personil untuk menggali, terpaksa warga ikut membantu menggali sendiri dengan inisiatifnya. 델타 변이의 대유행 탓에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연일 세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5만 4천여 명이 감염자로 확인됐고 99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의료진 부족도 심각합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소화하려면 의사는 3천 명, 간호사는 2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교육은 마쳤지만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은 간호교육생 19,000명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단 여드레 앞둔 일본도 코로나19가 폭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일본에서는 감염자가 3,00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올림픽 경기는 무관중 진행이 확정됐지만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은 관중을 두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반기문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반 전 사무총장에게 환경과 기후변화, 외교안보 분야에 관해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대권 행보 3주 만에 중도에 하차했는데 당시 경험과 관련한 이야기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어제 오후 검찰단에 출석해 포렌식 조사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 최고 책임자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전 실장은 군사법원 직원을 통해 국방부 내부 수사 상황을 공유받았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어제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받았는데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실장은 그동안 3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지난 9일 합수단에 처음 출석했는데 그동안 입회를 거부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관련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상 처음 임명한 특임검사를 투입해 부실 수사 의혹 등 공군 법무실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인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 관행 등에 대해 합동 감찰을 벌여왔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여러 개선책을 내놨는데 특히 검찰이 여론몰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의 피의 사실을 흘렸다며 악의적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심의위원회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개로 결정했을 때만 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반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현 정권을 겨냥한 김학의 사건 수사가 2,937건, 월성 원전 수사가 1,653건 보도된 것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체로 피의사실 유추와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에 대해 보도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데다 유출로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량이 많다는 게 곧 유출된 건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비례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위험한 그런 생각이고요. 법조계 안팎에선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바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부터 당대표까지 나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자 현 정부 강요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여성가족부 존속으로 남성들도 혜택을 입고 있다며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에 이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젠더 갈등 국면에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일부 야권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꺼내자 여성계는 질 낮은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성 문제를 기존 부처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애초 여성 채용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많은 남성도 혜택을 받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주장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채용 목표제를 통해 1,600명이 추가 채용됐는데 이 가운데 75% 이상이 남성이었고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도움을 받은 피해자의 20%가 남성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질적인 젠더 갈등과 대선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존폐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준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죠. 딱 1년 만에 투자 금액을 220조 원으로 늘리고 사람 투자를 대폭 늘리는 휴먼 뉴딜까지 추가하는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며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 뉴딜을 새로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이 가시화되자 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0.5%로 추가 인하한 뒤 동결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5시 최대 전력 수요가 88,087메가와트로 집계돼 올여름 가장 높은 전력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는 88,900메가와트로 어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 예비율도 9.8%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여름 폭염과 산업 생산 증가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94,400메가와트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보고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살 때 유괴된 아들을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전역을 헤맨 아버지가 24년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린 거리만 50만 킬로미터에 달했는데요.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덕화 주연의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입니다. 1997년 집 앞에서 유괴당한 2살짜리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에 아들의 사진을 달고 중국 전역을 누빈 아버지의 집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주행거리 50만 킬로미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겪고 돈이 떨어져 구걸까지 했지만 아이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은 영화의 실제 주인공 궈강탕 씨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24년 만에 만난 가족은 얼싸안고 눈물을 쏟습니다. 20대였던 아버지는 51살 백발이 됐고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DNA 조사로 권 씨의 아들을 찾아냈고 유괴범 2명도 검거했습니다. 권 씨의 아들이 유괴됐을 당시 중국에서는 아이를 납치해 입양 가정에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올해 1월 유괴 아동 관련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2,600명 이상을 찾아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연료 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에는 모두 241다발의 연료가 장전되며 8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기억하시나요? 그 후 리우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5년 전 리우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렸던 관아바라마는 쓰레기 천지로 변했습니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각종 올림픽 시설들도 처량하게 보입니다. 22조 원이나 쏟아부어 치른 올림픽이 끝난 뒤 리우시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데요. 올림픽을 통해 리우시가 새로 태어날 거란 기대는 벌써 오래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도쿄올림픽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도쿄의 운명은 리우와 다를 수 있을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집에 돌아가게 된 분이 있습니다. 무려 200년 만이라네요. 19세기 프랑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마차에 관을 싣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관엔 1812년 러시아에서 전사한 샤를 에티엥 귀댕 프랑스 장군의 유골이 담겨 있는데요. 이 유골은 프랑스와 러시아 공동조사팀이 지난 2019년 7월 러시아에서 수습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사관학교 동기이자 최측근이었던 귀댕 장군. 그의 유골 봉환을 프랑스 정부가 요청하면서 무려 209년 만에 귀국이 이뤄졌다네요. 요즘 미국 서부 지역은 폭염에 산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데요. 산불을 피해 대피하는 동물들이 포착됐습니다.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2차선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왠지 다급해 보이는데 어딜 가는 걸까요? 혹여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까 조마조마하군요. 알고 보니 미국 워싱턴주 네스펠름을 강타한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33.5도, 담양은 32도, 대구는 35도를 웃돌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경신할 정도였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도 가까이, 그 밖에 전국에도 26도 안팎을 보이면서 연일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춘천과 대전, 대구도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으로도 3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보다는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지역적으로 강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낙비와 함께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고요.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습도가 높아서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이상으로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소나기 구름이 자주 지나겠고요. 33도를 웃도는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